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 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의도의 바람 페이지 120페이지죠. 의도의 바람을 책을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그리고 보충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3장에 담겨있는 내용은 영혼과 마음이라는 제목의 내용은요.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고 하는 트랜서핑의 개념을 강조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그림으로 복습을 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을 설정을 하고 있죠. 무한대로 뻗어있는 가능성의 공간, 이것을 평행 우주라고도 하고 평행 현실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무한한 가능태 공간에는 무수한 내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지금 모습이 전부라고 할 수 없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으로 존재하고 있는 이 나의 현실과 또 나의 모습들이 얼마든지 지금 내가 이곳에 있는 나의 현실로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는 무한한 잠재성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히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그 역사를 가지고 크게 벗어나지 못하죠. 그것을 일종의 굴레로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근거로 앞으로의 삶이 연명되는 삶, 그러한 방식의 삶을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얼마든지 삶을 도약할 수 있고 또 삶의 반전을 가져올 수 있고 또 끊임없는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는 그런 새로운 세계관이 필요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가능태라는 기본 개념을 상정을 하고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데요. 가능태 공간이라는 것은 이것이 물질적인 세계라면 저 너머의 에너지 차원에서 존재하는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비물질적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가능태 공간에 있는 또 많은 섹터들이 있죠. 그 섹터들의 특정한 섹터들이 내가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라면 그러한 선택을 한 특정한 섹터들을 이제 나의 현실로 가져올 수가 있는 겁니다. 현실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리고 몸이라는 것이 제한을 받고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 이러한 가능태 공간의 특정한 섹터를 가져올 수 있다. 그것이 우리 편에서는 목표를 현실화했다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트랜서핑 관점에서는 현실을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가져오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바로 외부 의도라는 것에서 온다. 외부 의도라는 것은 내부 의도와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투지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 것, 물론 가능하지만 그것은 일종의 우물 안의 개구리와 같은 아주 제한된 가능성의 세계에 국한된 거라는 것이고요. 외부 의도라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의 이러한 세계들에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이 현실에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에너지, 그 힘이 바로 외부 의도라는 것이고요. 이것을 우리가 작동시킬 수만 있다면 그 작동된 힘이 나에게로 그것을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트랜서핑의 개념이죠. 그러면 외부 의도는 가능태 공간에서 외부 의도는 작동을 하고 있지만 이 시간 안에서는 외부 의도가 내 것으로 작동하진 않아요. 아직은. 나와 외부 의도는 별개죠. 그런데 외부 의도와 내가 연결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연결되는 길이 바로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 그래서 영혼과 마음이란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과 마음이라는 제3장은요. 외부 의도와도 관련이 있는 것이에요. 마음은 머리로 이해하라고 그랬고 영혼은 가슴으로 이해하면 좋다고 그랬죠. 직감. 그래서 머리와 가슴, 생각과 느낌. 이것이 일치된 상태. 일치된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외부 의도에는 이 외부 의도는 바람처럼 분다. 바람. 그래서 외부 의도의 바람이에요. 바람은 특징이 뭡니까? 어디로 갔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무엇인가를 움직이게끔 하는 힘이 있죠. 바람은. 이 바람에 나뭇가지가 날리는 거 보셨죠? 바람을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바람은 어디든 갈 수 있고 어디든 닿을 수 있고 어디든 언제든 움직일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이것이 이제 운송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가지고 올 때 이 바람을 이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바람이 내가 붙잡고 있지 않으면 바람은 내 의도와 상관없이 무엇인가를 날려보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의도의 바람을 내가 붙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 붙잡는 게 바로
마음에 있는 의지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영혼과 마음이 일치된 상태에서 이 의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무엇을 위해 사용해요? 이 영혼을 제어하는데, 영혼을 통제하는데, 조절하는데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의지가 영혼에 협조를 할 때 이 영혼은 가능태 공간에 있는 이 목표물을 이 외부 의도의 바람을 타고서 현실로 가져올 수 있는 이 조율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방패의 연을 떠올리면 좋다고 그랬어요. 방패연이 바람에 날리는데 이 줄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연은 나와 상관없이 날아가 버릴 겁니다. 하지만 이 줄을 붙잡고 있으면 이 바람을 이용해서 이 연을 원하는 곳으로 날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줄을 붙잡고 있는 것이 의지고요. 이 바람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이 영혼입니다. 영혼은 그러나 붙잡히지 않죠. 어디든 떠다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붙잡아지는 장치가 의지고요. 이것이 조화가 되면 외부 의도는 내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람이 있을 때 연을 날려야 되고 바람이 있어도 연을 붙잡지 못하면 연은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감지하고 연을 붙잡아주는 이 두 가지가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읽어볼게요. 120페이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시작된 얘기는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눈을 감고 마음속에 지나가는 생각을 모두 멈춰봐라. 텅 빈 암흑을 상상해보라. 이거죠. 네.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소개하는 대부분은요. 진짜 내 모습이 아니라 그냥 껍데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자기소개를 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입고 있는 것, 내가 누구한테 들은 것, 그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다는 거죠. 그건 자기소개가 아니죠. 진짜 자기소개가 뭐겠습니까? 심지어 나는 이런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난 이런 걸 선호해요. 라고 하지만 그 역시도 형성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백지로 태어났을까요? 그렇다면 그 백지에 써진 것은 여러분들일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 갖고 있는 게 백지가 아니라 나름대로 갖고 있는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질을 가지고 있는 고유의 종이가 있을까요? 근데 그것에 뭔가가 덮여져서 사라진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본래의 모습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깊이 들어가게 되면 다분히 철학적인 주제로 넘어가게 되고 또 종교적인 영역까지도 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영혼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이 에너지가 상당히 이 존재론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의 생과 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주제예요.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가. 그런데 트랜서핑에서는 그렇게 형이상학적인 영역을 다룸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적은 현실에서의 변혁, 현실에서의 변화와 창조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그런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떻게 작동하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어느 정도의 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추구를 하셔야 돼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것은 나의 존재, 나란 누구인가, 일종의 그 인생에 있어서 목적을 찾는 것과 관련이 있겠죠. 이것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하는 건데요. 트랜서핑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할 말은 많지만 이 주제와 관련이 없기 때문에 다루지 않겠습니다.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고민을 해보고 추구를 해볼 중요한 주제인 것은 사실이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121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읽어볼게요. 이 책에서 우리는 영혼이 존재하는가 하지 않는가 하는 해묵은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을 것이다. 트랜서핑의 목적을 위해서는 이 의무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그렇죠? 트랜서핑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종교적이고 철학적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에서 다루는 내용보다는 보다 더 현실적인 내용을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121페이지 중간 밑에 보시면 이제 영혼과 마음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책의 서두에서부터 우리는 의식과 관계된 모든 것을 마음이라고 하고 무의식과 관계된 모든 것을 영혼이라고 부르기로 했었다. 네, 그래서 마음은 의식과 관련된 영역에, 영혼은 무의식과 관련된 영역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느낌은 영혼의 것이고 생각은 마음의 것이다. 이 얘기도 나오죠. 그래서 느낌, 영혼은 다른 말로 느낌, 마음은 다른 말로 생각,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정확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인류의 역사와 인간 문명을 통틀어서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에 우주와 하나 된 느낌을 불러일으켜 보려고 애써왔다. 영적인 공부를 하는 모든 단체가 같은 목표를 추구한다. 즉, 깨달음을 얻는 것, 다른 말로 우주와 하나가 된 것을 느끼는 것, 에너지의 대양 속에 녹아드는 것, 그리고 동시에 개체적 존재로서의 자신을 잊는 것 말이다. 인간은 깨달음에 이르면 무엇을 얻을까? 대양의 모든 에너지가 그의 것이 된다. 그의 정신적 에너지는 대양의 에너지와 공명한다. 이것이 깨달은 이의 의도가 외부 의도, 곧 우주를 지배하는 이 믿을 수 없이 거대한 힘으로 바뀌는 순간이다. 네, 여기서 깨달은 사람의 의도가 외부 의도로 바뀌는 순간이다. 이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볼틱체로 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외부 의도를 알아차리고 이것을 감지하고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깨달은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트랜서핑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은 외부 의도를 알아차리고 외부 의도를 감지하고 외부 의도를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감각을 터득하는 것, 그것을 깨어난 상태다.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외부 의도의 이 무한한 가능성과 무한한 힘, 이 힘을 내가 끌어쓸 수 있다 이거죠. 파도가 막 치잖아요, 파도가. 이 파도는 물결에서 파도가 나오는데 물결보다 더 들어가면 심해가 있단 말이에요. 심해, 깊은 바다. 그러니까 파도의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사실은 그 근원은 심해에 있는 거예요. 바다. 이 바닷물이 있고 바람이 불고 그럴 때 파도가 치고 이거죠. 근데 우리는 파도만을 보는데 파도의 근원인 심해를 보지 않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외부 의도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영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외부 의도가 파도에 비유된다면 이 심해는 영혼에 비유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소리에 깨어날 때 내 느낌, 깊은 곳의 마음의 소리, 직감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이 살아날 때 외부 의도의 힘도 파워도 우리는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의도와 영혼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연관을 지어서 계속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힘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분히 이 깨달음과 관련이 있고 이 깨달음은 통찰이죠. 통찰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계속 관념의 전환을 시도해야 돼요. 관념의 전환을 시도하려면 기존의 관념을 깨트려야 돼요. 기존의 관념이 뭐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면 말도 안 된다고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서 빗장을 열고 우리는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태도를 갖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여러분들은 결코 외부 의도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 없으면 이 힘을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트랜서핑은 내부 의도에서 하는 트랜서핑, 곧 트랜서핑이라는 펜듈럼이 되고 말 것이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게 신비로운 마법 도구처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본적인 세계관에 대한 이해를 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시간이 좀 걸릴지라도 그것이 되는 순간 나머지는 쉽게 넘어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뒤따라오는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관념의 전환을 하기 위해서 책을 자꾸 읽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주 읽고 그러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중에 하나가 펜듈럼을 인식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 펜듈럼만 인식하기 시작해도 외부 의도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쉬워져요. 그래서 이러한 관점의 전환, 모든 것은 주적은 펜듈럼, 모든 것은 에너지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이러한 형태의 관점이 전환되지 않는 한 깨어남도 없고 통찰도 없고 그러면 심해도 인식 못하기 때문에 파도라는 것도 쓸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차원을 이해해 주시고요. 123페이지 계속 읽어볼게요. 인간은 외부 의도의 바람을 타고 자신의 사념 에너지 매개 변수에 맞는 가능태 공간의 섹터로 날아간다. 가능태 공간에서 의도대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공기나 물의 흐름을 감지하듯이 이 외부 의도의 바람을 정확히 감지할 줄 알아야 한다. 네, 이거죠. 이렇게 바람처럼 떠돌아다니는 외부 의도가 있는데요. 이것은 일종의 흐름을 형성하는데 이 흐름을 감지해야 되는 거죠. 연날리는 걸 떠올리시면 돼요. 바람의 흐름을 알아야 흐름을 타든가 말든가 하면서 원하는 쪽으로 가져갈 거 아닙니까? 먼저는 바람을 감지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네,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좋은 소식입니다. 트랜서핑은 당신에게 외부 의도를 제어할 아주 약간의 힘, 하지만
꿈을 실현시키기에 충분한 힘을 얻을 수 있는 샛길을 제공할 것이다. 이 샛길의 배후 원리는 아주 간단하다. 마음은 의지를 지니고 있지만 의지로서 외부 의도를 제어하지는 못한다. 영혼은 외부 의도와 하나 될 수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있진 않다. 그러므로 외부 의도를 의지로서 부리려면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얻어내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핵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기능은 외부 의도를 감지할 수 없어요. 영혼은 외부 의도를 감지하지만 조절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과 영혼을 일치시켜서 마음이 의지가 영혼을 제어하면 외부 의도를 제어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일상에서 이런 연습을 하시면 좋아요. 느낌을 살피는 연습을 자꾸 해보세요. 느낌. 물론 감정의 느낌과 깊은 곳에 있는 직감의 느낌과는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일단은 느낌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화두를 두시는 게 접근하기 위한 첫 발입니다. 내 느낌, 내 마음의 소리, 좀 더 정확히 내 깊은 곳의 음성, 뭐라고 하는가 나에게.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들으려고 애쓴다기보다는 열어두세요. 들으려고 해보세요. 억지로 말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억지로 말을 만들면 또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느껴보세요. 느껴보고 모르면 모르겠다 하시면 돼요. 근데 대부분의 느낌은 어떤 느낌이냐면 아니다의 느낌이 처음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멈추는 느낌. 여기선 안 됩니다. 이거 할까? 하지 마세요. 이런 느낌이 더 강해요. 왠지 아세요? 대부분 우리는 머리에 의해서 사는데, 생각에 의해서 사는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생각을 사용하는데, 이 생각은 대부분 펜듈럼에 의해서 밀려서 작동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 생각은 욕망을 추구하라고 굴러다닙니다. 계속 굴러다녀요. 그래서 뭔가 자꾸 해야 돼요. 뭔가 자꾸 하게끔 하는 것이 내부에 익숙해진 목소리거든요. 길들여진 목소리. 그래서 더 깊은 곳의 목소리는 대부분 뭘까요? 생각을 멈춰야 될 거 아니에요. 펜듈럼을 제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아니야, 멈춰, 싫어, 잠깐만 이런 목소리가 사실 처음엔 더 많이 들린다는 거죠. 그런데 충분히 이것이 감각이 키워지게 되면 불현듯 저쪽을 가볼까? 이렇게 해볼까? 이 사람을 만나볼까? 이러한 적극적인 신호등도 켜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황색 불, 빨강불이 켜지다가 나중에는 초록색, 파랑불 이것이 이제 더 많이 켜지는 날이 오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신호등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죠. 그동안은 신호등 없이 여러분들은 자율주행차에 몸을 맡기고 여러분 스스로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호등을 볼 일이 없었어요. 내가 운전대를 쥐고 운전을 하면 신호등을 안 보면 큰일이 나죠. 버스를 타면 신호등 안 봐도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남의 차에 남의 좌석에 앉아있지 말고 여러분의 차에 여러분의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시면 신호등이 보이기 시작하고 신호등을 보면서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감각이 키워지고 되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느낌을 살피는 연습, 느낌을 따르는 연습, 느낌을 지키는 연습을 하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느낌이라는 것은 이제 이 순서를 얘기해 줄게요. 몸과 마음과 머리가 있으면요. 어떤 게 더 진실할까요? 몸이 마음보다 진실하고요. 마음이 머리보다 진실합니다. 머리, 생각보다 진실해요. 감정은 생각보다 진실해요. 말보다 진실해요. 내 몸이 말보다 진실해요. 이것이 더 진실의 목소리다.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따르는 연습을 해보시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볼틱체로 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외부 의도를 의지로서 부리려면 영혼과 마음의 일치를 얻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네, 영혼과 마음을 얘기하는 것은 일치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외부 의도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핵심이다. 이 원리를 설명한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마지막 부분. 외부 의도를 제어하기 위해 충족시켜야 할 가장 중요한 조건들을 밝혀보자. 깨어있는 의식, 중요성 낮추기, 그리고 목표에 이루고자 하는 욕망 버리기 말이다. 다시 정리해볼까요? 외부 의도를 제어하는 것, 곧 이 바람을 내가 조율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이 있답니다.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깨어있는 의식. 두 번째, 중요성 낮추기. 깨어있는 의식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펜듈럼을 알아차리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펜듈럼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좀비요, 꼭두각시요, 마네킹이거든요. 펜듈럼을 알아차리면 깨어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펜듈럼을 알아차리고 감지할 수 있으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펜듈럼을 알아차리면 동시에 뭐가 됩니까? 중요성을 찾을 수 있어요. 중요성을 찾으면 낮출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해결이 되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뭐예요? 목표에 이루고자 하는 욕망 버리기. 펜듈럼을 알아차리고 중요성을 낮추고 그래서 균형력을 잡은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트랜서핑을 하려고 목표를 딱 세웠는데 이것이 욕망이 돼버리네요. 그럼 다시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이 끊임없는 함정이 존재합니다. 욕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죠. 욕망이 아닌 의도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의도가 되려면 의심이 빠지고 행동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영혼과 마음이 일치 상태가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영혼과 마음을 일치하는데 여러분들이 관심을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영혼과 마음의 일치라는 것은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영혼의 느낌을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영혼의 느낌을 따라준다는 것 자체가 내 생각이 이 영혼의 메시지를 내가 동의해 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 의지를 사용해서 의지는 행동으로 나가잖아요. 영혼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은 분석하진 마세요.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귀를 기울이세요.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이 직감, 느낌에. 그럼 이것이 뭔가를 메시지를 줄 때 그것을 알아차리는 데 사용하라는 거죠. 분석하면은 길을 잃어요. 알아차린 다음에 동의를 해라. 오케이. 동의하는 것이 또 생각의 기능이죠. 동의하고 나면 의지가 발동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욕망이 아닌 의도가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 상태는 이 영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의도의 바람이라는 주제를 다 다뤘습니다. 여러분들 이 바람이 불 때마다 한번 느껴보세요. 이제 밖에 나가면 바람이 살랑살랑 불면 에너지의 의도의 바람도 이렇게 불겠구나. 그리고 바람의 낙엽이 막 왔다 갔다 바람의 머릿결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도 느끼십시오. 외부 의도가 이렇게 바람이 불 때 흐름을 따라서 뭔가가 이동을 하겠구나. 그런데 그것을 붙잡고 바람을 사용하지 않는 한 나와는 상관없이 떠돌아다니겠구나. 그러면 나는 이 바람을 감지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어떠한 바람이 부는가. 이제 마음 안에도 바람이 불어요. 살랑살랑 느낌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느낌이 어떤 분들에게는 의식 안에 있는 길들여진 느낌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느낌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일단은 중요합니다. 그것을 하다 보면 점점 가짜 느낌, 왜곡된 느낌, 학습된 느낌 그런 것들을 분별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안에서의 진짜 목소리를 듣게 돼요. 진짜 목소리, 직감, 깊은 곳의 느낌. 그래서 그것을 선택하고 따라줬을 때 나온 결과가 여러분들이 체험을 하게 되면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게 되죠. 더 직감에 예민해지고 예민해진 만큼 따르게 되고 따른 만큼 결과가 좋아진 것을 맛보게 되면 선순환 구조로 전환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깨달은 사람인 거예요. 예, 이 깨달은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트랜서핑에 깨달은 사람은 이러한 놀라운 기능을 사용하는 사람이고요. 겉보기엔 티가 안 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